Tell me, you do too. 'Cause you pull me closer, tell me you do too. 여러분, 오늘은 메이크업 하면서 편안하게 수다 떠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우선 넘버즈인 1번 톤으로 각질 정리를 해줄게요.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제가 있죠? 처음에는 화장하면서 떠들어 보려고 했는데 말없이 화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포기하고 더빙 중입니다. 초반에 입이랑 싱크가 맞지 않아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요 아이로 각질 제거를 해주면 스크럽같이 자극적인 각질 제거제를 쓰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피부가 맨들맨들해진 느낌이랄까요? 첫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38년간 피부 관리를 한 번도 안 해서 모공도 엄청 늘어져 있고 여드름 흉터와 기미 주름도 많은 상태인데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눈에 띄게 여드름이 많이 줄은 상태예요. 확실히 집에서 열심히 꾸준히 관리해주니까 피부가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피부를 회복시키는 스킨케어법도 조금 더 실험한 후에 영상 올릴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바를 스킨은 바로 보타니티 마키올 토너입니다. 지금 저거 다 비우고 2통째 오픈했답니다. 제 여드름을 없애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스킨인데요. 요 아이 쓰고 난 뒤로 피지 분비가 눈에 띄게 줄어서 사용한 지 2주 정도 지난 후부터는 화농성 여드름은 거의 안 나더라고요. 효자입니다, 효자. 마키올 스킨은 꼭 요 마키올 세럼과 함께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럼이 먼저 다 떨어져서 일주일 정도 안 썼었는데 피지 분비 줄여주는 효과가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스킨이랑 세럼 같이 썼을 때가 훨씬 효과 좋았답니다. 그래서 스킨이랑 폼 클렌저도 거의 다 써가길래 세트로 다시 샀어요. 3개 합쳐서 46,000원이니까 가성비 끝판왕 맞는 것 같죠? 요즘 수분 충전은 7번 세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피부는 늘 언제나 성나 있어서 진정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Calm down, man. calm down, woman? 넘어갈게요. 여러분, 속보입니다. 용인에 사는 모모씨가 38년간 찾아 헤매던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모 리포터. 네, 그냥 접니다. 혼자 참 애쓰죠? 제가 맞는 선크림 못 찾아서 늘 마음이 불편했던 거 다들 아시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찰떡 같은 자외선 차단제. 바로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입니다. 앰플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에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혹시라도 얼굴에 안 맞을까 고민하다가 우리님이 마켓을 열어주셔서 겟겟하게 되었습니다. 제형이 정말 묽은 앰플 제형이고요. 주르륵 흐르는 거 보이시죠? 그것보다 놀라운 건 바를 때 더 묽어지면서 스킨처럼 발린다는 사실. 요 영상에서 처음 써봤고 한 번 더 쓰고 돌아다녀 봤는데요. 피부 안 뒤집어져요. 올레! 감격도 감격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쓰면 피부 뒤집어진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앰플 쓰듯이 스포이드로 떨어뜨려줍니다. 주르르르 흐르죠? 헉! 이것은 가오나시? 바를 때는 비벼서 바르는 것보다 톡톡톡 두드리면서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쓰지 않고 노파데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에어리블러로 유분기 잡으면서 제 얘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여드름을 달고 살아서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심했어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다 내 피부만 보고 있는 것 같고 화장 안 하고 밖에 나가면 누가 보지는 않을까?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절부절하곤 했거든요. 어떤 분은 에이 뭐 이 정도 피부 가지고 그러나?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정말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고요. 가족들도 넌 피부가 왜 그러냐? 할 정도로 여드름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얘기하는 새에 에어리블러로 블러 처리 되었네요. 목에는 논나노 선크림 발라줄게요. 얼굴 따로 목 따로 다른 선크림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듯 하네요. 최근까지 다녔던 직장에서도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한 업종이라서 화장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회사분들이 다들 피부가 어찌나 꿀피부들인지
혼자 괜히 피부 때문에 주눅 들었던 적 많았답니다. 제가 일할 때는 언제나 당당한 모습이라 동료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속으로는 피부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속상해하곤 했었네요.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안 하는 만큼 눈가에 파우더 처리를 더 꼼꼼하게 해줄게요.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있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피부과 안 다녀봤나? 물론 다녀봤습니다. 피부과 가면 개선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홈케어를 전혀 안 한다는 점. 심지어 너무 피곤하다 싶은 날은 화장도 안 지우고 그냥 자기도 했고요. 스킨케어도 스킨이나 로션 하나 바르고 땡이었다죠. 그러니 피부과를 가도 그때만 잠깐 괜찮아지고 다시 안 좋아지고 계속 반복이라 비싼 피부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핑계를 대자면 일이 너무 고단해서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거든요. 자, 이제 킬브로우 펜슬로 눈썹 그려줄게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퇴사를 결심하고 자택근무 위주인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밤 늦게 들어와서 쓰러져 자는 일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스킨만 바르던 제가 여드름에 좋다는 제품도 사보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면서 피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피부 관리하게 된 계기는 바로 마키올 제품을 만나게 돼서부터였는데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 광고 아니고요. 협찬도 아닙니다. 오늘 베이스를 안 깔아서 발색이 잘 안되니 조금 진한 색 섀도우로 덧칠해줄게요. 마키올 제품은 조효주님 추천으로 쓰게 되었는데 피지가 정말 현저하게 줄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드름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에 든 생각이 있어요. 유튜버 분들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 말이죠. 브로우 마스카라 빼먹지 않고 해줄게요. 사실 저는 뷰티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16년 전에 3개월 메이크업 배워본 게 다인 뷰티에 관심이 많아진 평범한 애엄마입니다. 처음엔 내가 뷰티로 유튜브를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피부가 좋아지는 실험 그리고 메이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이나 도구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알게 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또 제 피부가 좋아지는 기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결국 뷰티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피부가 정말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제 섀도우 차례입니다. 오늘은 입술에 가장 힘을 줄 거라서 눈화장은 평소보다는 간단히 끝낼 거예요. 그래도 은근 할 건 다 한답니다. 계속 수다수다 할 거라서 화장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도 피부 안 좋은 거 화장으로 나름 잘 가리고 다녔었는데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생활화. 저한테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마스크를 쓰면 곱게 해놓은 화장이 다 묻어나고 그럼 애써 가려놓은 제 피부가 드러날 거였으니까요. 그건 저에게 마치 벌거벗겨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마스크를 최대한 안 쓰고 다니려고 자차로만 이동하고 사무실 밖에 거의 안 나가고 의자랑 하나 된 것처럼 제 자리에만 앉아 있었다죠. 그런데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좋은 피부에 나도 결국 나인데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물론 더러운 피부까지 사랑해서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안 좋은 피부에 나도 좋아해주더라고요. 내 피부가 좋건 안 좋건 상관없는 거였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 사람은 함께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해볼까? 피부 화장이 묻는 게 스트레스면 피부 화장을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마스크를 가벼운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드름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노파대로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제가 인생 선크림도 찾았겠다. 나를 보여주자 하고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사실 유튜브 첫 영상에 생얼을 공개한 것도 용기 내서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싶었거든요. 첫 영상을 본 지인들과 동기분들의 소감,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해서 좋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노파대 메이크업이라 음영 넣는 건 다 안 했는데 애교살은 포기 못하나 봅니다.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요. 과하지 않게 속눈썹 사이사이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얇게 그려줄게요. 10분 넘게 제 얘기를 투머치 인포메이션 하면서 떠들었네요. 여러분도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건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올리기 전까지 달린 댓글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설화수 스낵 클렌징 오일 50ml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눈썹 올리니까 생기는 저 이마의 갈매기들을 어떡하죠? 지성은 주름이 안 생긴다? 이거 다 뻥입니다. 관리 안 하면 저렇게 돼요. 오늘도 메인 눈으로 아이라인 체크해줍니다. 어두운 색 섀도우를 안 써서 아이라인 혼자 튀어 보일 수 있으니까 섀도우로 스머징 해줄게요. 이날 비가 많이 왔는데 예전에는 비 오면 그냥 싫었거든요. 매일 운전하고 밖에 나가야 하니까 비 오면 짜증을 냈었는데 집에 있어 보니 비 오는 소리가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투둑투둑 타닥타닥. 가만히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뭔가 안정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백색 소음 같은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이제 마스카라로 한껏 속눈썹 자존심을 세워줄게요. 마스카라를 해주면 확실히 눈매가 또렷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바쁠 때는 아이라인 포기하고 마스카라만 하기도 한답니다. 정성스럽게 해주고 나니 자존감이 뿜뿜뿜 한껏 올라갔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입술을 아직 안 발랐는데 분홍색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바르려고 했던 이 두 색상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다른 걸 발랐다가 다 바르고 나니 그제서야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쨍한색으로 발라서 피부에 형광등을 켜줄게요. 베이스도 진하게 빈티지 로즈를 깔아주고 브러쉬로 쓱쓱쓱쓱 문질러줍니다. 오늘도 오버립 할 거예요. 입술을 발라주니까 환자 같은 얼굴에 이제서야 생기가 좀 돕니다. 쨍한 효과인 좌심방톡이 제격이죠. 안쪽에 발라서 쓱쓱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이제 노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이 마무리되어 가네요. 평소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된 것 같죠? 이제 성빈이 마중 갈 시간이 다 돼서 마스크 끼고 나가볼게요. 화장하고 마스크 썼는데도 이렇게 안 부담스러웠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늘 마스크에 얼마나 많이 묻어날까 노심초사였거든요. 발걸음도 가볍게 마중 나갑니다. 비가 와서 우산 쓰고 가는 길인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만 찍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하고 끝낼게요. 잊지 마세요. Love yourself.